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장 시즌에 대해서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. 어제 오늘 네,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외출하려고 해도 날씨도 너무 덥거니와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해서 뭐 밥 먹으러 갔다가도 누가 도대체 감염이 된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감염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 식구가 또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겠죠.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았으면 뭐 감염이 안 되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돌파 감염이 상당히 무섭게 또 퍼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도와주실 거죠? 네. 자, 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. 이 주가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9만 원대에서 매도하지 않았었는데 후회가 됩니다.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. 글쎄요, 뭐 그걸 알았다면은 네, 뭐 주식으로 다들 돈 벌고 떼돈을 벌고 성공하겠죠. 그게 벌써 지지난주였죠. 네. 그때 사실 분위기가 이 9만 원만 안착을 잘 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대까지도 무리 없이 좀 갔을 것 같은데, 물론 어디까지나 뭐 가정입니다마는 하지만 9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9만 찍고 밀리고 뭐 두 번인가 세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금요일 날 다시 뭐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마는, 지금 뭐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나 이 분위기가 꺾인 게 아닙니다. 계속해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실적 발표에서 정말 좀 어닝 서프라이즈 한 이런 실적이 좀 나와 준다면 다시 한번 재차 9만 원, 10만 원 이 노리고 한번 크게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델타 변이 확산세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. 하지만 뭐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델타 변이 하나로만 가지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상승할 수만은 없고, 여러 가지 또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. SD 바이오 센서의 그 금요일날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상을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아가는 흐름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,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백신의 효능, 뭐 델타 변이를 뭐 커버한다, 그리고 뭐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델타 변이의 효능이 있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이 주목을 좀 하시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월요일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말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백신 뉴스에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, 우리나라도 주말 기준으로 또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1,454명이 나왔죠. 자, 그리고 이 국내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.32로 높아졌습니다. 지난주 992명에서 이 357명, 36%가량이 증가한 건데요. 이 감염 재생산 지수 1.32, 잠시 후에 이스라엘과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, 이거 정말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.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주 동안 1.02에서 0.88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0.99 올라왔죠. 또 거기서 1.20으로 다시 1.24로 집계가 됐는데, 여기서 또 높아져서 1.32까지 올라간 겁니다.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.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고 하는데, 지금 분명히 유행 확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본격적인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방 소도시를 비롯해서 뭐 중소도시에서 계속해서 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죠.
그리고 이어서 검사 건수도 일주간 검사 건수가 전주보다 33% 증가했다고 하는 이 180만 건인데, 이 검사량 확대에도 지난주 검사 양성률이 3.9%로 6월 넷째 주 2.4%와 비교해 가지고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상 곳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감염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 1.3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자, 이어서 이스라엘입니다. 가장 백신 접종이 높은 나라이죠. 자, 이스라엘 화이자도 약하다. 자, 과연 이스라엘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그리고 확진자 어땠을까요?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백신 선진국으로 불렸죠. 이스라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무려 1,118명을 기록했습니다. 현재 그 보건부 신규 확진자 수가 1,000명이 넘어간 게 무려 4개월 만이라고 덧붙였는데, 거의 뭐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10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확진자 비율 전체 감염수 대비 1.58이고, 한 명의 감염자 및 우리나라 감염체 생산 지수가 1.32였는데, 이스라엘은 1.37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이스라엘 인구가 이 1,000만 명이 아마 안 될걸요? 예,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, 6분의 1 수준인데, 여기 나와 있네요. 930만 명인데, 그 가운데서 56%에 해당하는 522만여 명이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. 그런데 이 빠른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이스라엘 정부가 한때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었죠. 하지만 이 방역 조치가 해제된 사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난달 초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1,000명을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5,500만? 네. 거의 그 정도 보면 곱하기 5. 지금 저희가 1,500, 뭐 1,000명만 잡아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6,000명 이상씩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을 그만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그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온다. 백신이 뭐 거의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가 많죠. 아무래도 뭐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사망률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만큼 많이 이 델타 변이가 퍼져 나가고 감염자 이 생산 지수가 늘어나고 이 코로나 이 델타 변이 감염되는 사람이 많잖아요. 분명히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스라엘에 막 주목하고 있죠.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이 델타 변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으나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고, 앞서 그 영국 보건국에서는 2차 접종 때까지 맞췄을 때 델타 변이 이 화이자 백신으로 87.9%,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9.8%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91.3%와 81.5%보다 낮은 수치고요. 두 백신 모두 1회차 접종만을 마쳤을 때는 델타 변이 예방률이 30%에 그친다. 상당히 낮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로 보면 이 30%에도 훨씬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대다수 성인이 백신을 접종한 덕에 뭐 확진자 증가세 대비 중증 환자 및 뭐 사망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, 하지만 반대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, 중증 환자의 60% 이상이 백신 접종자라는 점,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당국자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약하다.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델타 변이 예방 효능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. 그리고 이 백신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것으로 사람들이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.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스라엘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
뭐 다른 나라는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전해지는 뉴스보다 더 심각하게 모든 나라에서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어,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2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3분기와 4분기거든요. 생각보다 더 많은 그 매출이 3분기와 4분기에 찍혀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더 높은 위치에 분명히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좀 알려드릴 건 뭐냐면 제가 뭐 농담 삼아 뭐 진담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뭐 투자자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저처럼 꼭 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? 주식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. 네. 남 탓할 것도 없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주식이 안 됐다. 뭐 누구 믿고 해 가지고 주식이 뭐 잘 됐다.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.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.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염승환 부장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승진해 가지고 얼마 전에 차장 달았는데 벌써 이사로 승진했더라고요. 그만큼 뭐 주식하는 분들, 주린이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한때는 뭐 진단키트 팔아라. 뭐 오래 못 갈 것이다. 이래 가지고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진단 키트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또 시즌 주주분들 사이에서는 그닥 좋은 감정의 인물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쭉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한 종목이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주구장창 가지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.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. 회사에 뭐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장기 투자하는데 결정적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이 됐는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회사 가치가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 이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겠죠. 그래서 이 염승환 이사의 그 시젠에 대한 진단 키트주들에 대한 그 뭐 내용은 사실 그전에는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회사의 가치를 좀 달리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. 이분의 영향력이 사실 좀 저는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읽어주고 어떤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다음날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뭐 진단 키트주는 분명히 이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가 잡힌다 그러면서 절대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시젠도 분명히 피해를 봤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질문이 이렇습니다. 코로나 수에 이 진단 키트주의 미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염승환 이사는 저는 급락할 때 사자는 생각입니다. 폭락할 때 사면 수익이 나긴 납니다. 장기 투자는 힘듭니다. 코로나 진단키트는 예측이 어렵습니다. 최근 델타 변이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습니다. 그런데 그게 수그러들면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. 대표 종목으로 시즌이 그렇습니다. 주가가 30만 원 넘었다가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기도 했죠.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주도를 했다가 나오고 나서 폭락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 2, 3월에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또 올라갔어요. 사이클이 반복됩니다. 좋을 때 사면 안 됩니다. 폭락할 때 사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. 좋을 때는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. 여러 번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이죠. 이 내용만 보면 또 열받죠. 아니 무슨 시젠 가지고 단타를 치란 소린가. 하지만 지금부터 잘 또 들어보세요. 다만
진단키트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 진단키트 회사들이 기술력이 좋습니다. CJ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.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.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단키트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,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하고 좀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래서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,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이 중요합니다. 미국도 오바마 케어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것인데, 국민이 병에 안 걸려야 정부 재정이 좋습니다. 평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. 예방의학의 기초가 진단입니다. 진단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. 따라서 진단 관련 헬스케어 의료기기 회사들은 계속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젠이 사실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죠. 모든 질병을 미리 검사로서 알아낼 수 있는 거. 자, 물론 이 사람 말이 다 뭐 100% 확신할 수도 없고 맹목적이진 않습니다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제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요. 언제나 가장 발빠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